진행자 모두와 감독 모두 해야 되는데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연출한 백지호라고 하고요. 이 붉은 장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중랑문화재단이랑 한국연극인복지재단에서 이렇게 같이 기획을 하셔서 만든 영화고요. 2021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원래는 실제로 이제 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취소되면서 공연을 못하게 되고 영화 속의 상황과 비슷하죠. 그래서 영상 기록으로 대체되려는 때 원래 공연의 연출이신 문서마 연출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희 선배님 생일 축하합니다. 연세가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원래 여기 이제 급하게 추가를 하긴 했는데 영애 선배님께서 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은 아니셨는데 바쁜 촬영 스케줄 중에서 이렇게 짬이 나신다고 들리겠다고 하셔서 오셨는데 또 마침 또 생신이시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 팀에서 가장 선배님이십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서마 연출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셔서 영화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셨고, 그래서 가능했던 게 이제 영화 공연이 이렇게 합쳐진 이런 형태의 이제 이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어쨌든 쪽으로 저기 방금 들어온 김태환 배우부터 이렇게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1인 다역 맡은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1인 다역 맡은 김세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조연출 역할을 맡은 위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미숙 미미 역을 맡은 정다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현주 역을 맡은 유다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 변호사하고 이영진 역할을 했던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지금 VIP 시사 때 시작 전에 제가 노필 감독님 역이라고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네. 노필 감독님 역의 김영민입니다. 네. 중랑문화재단에서 이제 이 공연을 기획을 한 거는 중랑구에 망우묘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예전에는 뭐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불렸던 곳인데 지금 이제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묻혀 계시거든요. 그래서 망우열전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을 한 명씩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고, 그때 노필 감독님이 선정이 되셔서 저희가 이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왜 결합을 했는지는 한번 복지재단과 그 이유에 대해서 영민 선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부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기례원 그 이사장님 계시고, 그래서 제가 부이사장으로 와달라 해서 갔는데 제가 너무 도와드리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워낙 그 연극인 당장 막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뭐 장학금이나 SOS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너무 합리적으로 잘 하고 계셔서 너무 못 도와드리는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서 그 중랑구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합이 맞아서 작품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연극도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연극도 하고 영화도 찍게 되는 그런 행운의 영화가 됐습니다. 네, 사실 연극을 오랜만에 하시는 줄 알고 결합을 했다가 연극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결국 또 다시 영화를 만들게 된 김영민 선배님 말씀이셨고요. 뚱딴지 대부분 이제 이 공상집단 뚱딴지라는 극단의 배우들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배우경 선배님만 마음같이라는 극단의 배우신데요. 뚱딴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게 되었는지는 정다연 배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공상집단 뚱딴지라는 극단이고요. 그 전 대표님이 문서마 연출님이세요. 문서마 연출님이 또 연극인복지재단의 이사 진으로 또 계시고, 그래서 좋은 의미로
연기복지재단에 우리가 좀 좋은 의미로 기부의 개념으로 같이 작업을 해보자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저희 극단에 있는 배우들이 몇몇이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여기 배우경 선배님이랑 같이 또 하게 됐고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왜 이렇게 어떻게 시간이 나셔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신 거죠? 그때 극단에서 2작품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어디에도 아직 공연을 하지 않는 상태였어서 제가 스케줄이 됐었고 또 되게 좋은 의미의 작품을 한다고 해서 네 제가 또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배우분들도 아마 네, 쉽게 말해서 그 극단에서 일 없는 사람들 모여서 사실 여기 지금 저희 공성집단 뚱딴이 대표님이 와 계신데요. 그 대표님 작품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 서울집단이라는 데에서 맥베스라는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품이 이제 코로나로 취소가 되면서 저희가 한순간에 백수가 됐고 그 백수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네, 저희가 백수여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게 돼서 백수이길 참 잘했어요. 코로나가 그 당시에는 진짜 공연들이 많이 취소되고 또 영상 기록으로 이렇게 대체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경 선배님도 다른 분들과 다른 극단 유일하게 이제 다른 극단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어떤 점을 보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참여하게 된 거는 사실 오디션 떨어져서 참여했습니다. 저는 국립극단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마침 심사위원이 문사마 연출님이었습니다. 네. 떨어지고 나서 며칠 있다 위로 전화 주신 거죠. 일정 어떠니 해서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했고 마침 그 전에 했던 작품이 또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검정고무신이라고 오씨 역할을 했는데 이런 리듬 퍼포먼스를 했어요. 근데 또 비슷한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많이 봐왔던 뚱딴지 배우들이 너무 잘하는 거 알고 있어서 그래서 기분 좋게 참여했습니다. 네, 일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오디션에 떨어지고 공연이 취소돼서 모였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낭독극이라는 이제 낭독극을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번에 처음 접하실 분도 계실 텐데 또 낭독극 중에서 이게 입체 낭독극이라고 해서 또 연기가 결합된 형식의 공연이잖아요. 그 입체 낭독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다은 배우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 낭독극이라는 것이 그 배우들이 보통은 대본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읽으면서 이제 하는 형식인데요. 문사마 연출님께서 이제 저는 막내라서 잘 몰랐는데 선배님들이 낭독극이라고 하시면서도 항상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움직이셨다고 들었어요. 막 진짜 공연처럼. 그리고 대본을 다 외우게도 하셨다. 낭독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입체 낭독극이라는 것은 이제 대본을 들고 저희가 진짜 이렇게 움직이면서 동선을 써가면서 하는 형식이 입체 낭독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 속에서는 폴리도 함께 맡으셨는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네. 저희가 이제 캐스팅 발표가 이제 났었을 때 이제 문사마 연출님께서 저한테 이제 폴리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폴리라는 것이 그 음향 효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해주신 걸 듣자마자 이제 일상생활에서 모든 물건에 이제 소리를 내보면서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예를 들면 뭐 비닐봉지 같은 것도 집에서 제가 막 만져보니까 이거 우리 작품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가져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일상생활에서 좀 이렇게 열심히 관찰하고 찾아봤던 소리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감독님하고 연출님이 잘 작품 속에 이렇게 써주셔서 폴리가 이렇게 작품 속에 이렇게 녹아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작품 또 특히는 이제 공연 예술의 특징이기도 한데 1인 다역을 하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사실 많이 도전하지 않는 방식인데 1인 다역 특히 이제 많이 인상 깊게 보셨을 거예요. 뭐 김태환 배우나 김세중 배우나 모두가 1인 다역 너무 훌륭하게 해냈는데 김세중 배우가 1인 다역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또 제가 가끔씩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로컬라이징에 대해서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처음에 그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사실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좀 다르게 아무튼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표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바꿔보고 몸의 상태도 바꿔보고 의상도 조금 체인지 해보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저만 아는 내면의 어떤 히스토리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짧게 나오는 이제 웨이터 역할이 있는데 뭐 이제 전화를 받는 역할인데 그 배우경 선배님이 뭐 내 전화야 하는데 배우경 선배님한테는 웃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현주 씨가 오면서 제 속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현주를 좋아한다. 이런 히스토리를 저만의 히스토리를 만들면서 계속 앞에 보면서 연기하다가 그때만 이제 현주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추가했던 것 같고 그리고 경찰을 뭐 처음에 한번 나오고 이제 막바지에 한번 나오는데 나름 이제 다른 경찰로 이제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계급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계급이 있듯이 이 뒤에 나오는 그 경찰은 조금 더 윗경찰, 형사. 그 앞에는 약간 이제 경찰, 형사와 경찰 이런 차이를 조금 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디테일이 많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입체당도 하면은 앞에 뭐 스케치북으로 이름을 해놓다거나 모자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 거에서 그걸 교체하면서 알려주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느껴졌어요. 저도 이제 편집하면서도 이 관객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막도 넣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굳이 필요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에 배우들의 얼굴을 더 보고 집중하고 소리를 집중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가지고 뺐는데도 뭐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배우들이 잘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얼굴을 좀 다르게 썼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또 의상도 바꾸기도 하고 이제 디테일을 많이 살려줘가지고 잘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송현주 역할에 이제 유다원 배우가 계시는데요. 또 이게 60년대 영화를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1960년대 영화 62년도에 개봉을 했던 이 붉은 장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본만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했겠지라고 하면서 연기를 했는데요. 그 연기를 준비하면서 또 어떻게 하셨는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처음 이제 문삼아 연출님한테 이 작품을 하자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그 당시의 말투를 그대로 표현할 거야 라고도 같이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첫 리딩에 만나기 전부터 각자 다 연습을 해왔었어요. 근데 쉽진 않았죠, 처음에는. 근데 저는 어릴 때도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를 많이 보면서 그 흉내를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러면서 막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막 다 같이 그 당시의 말투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어미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또 지금 뭐 말하는 뭐 성철도 꼭 성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승과 성의 약간 그 사인말?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할이 정해지고 나서는 저는 항상 밤마다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를 방에 틀어놓고 잤어요. 계속 익숙해지게 그 소리가. 그러면 언젠가 나한테 체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녹아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영화 촬영 전까지 계속 지내면서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이 작품은 그나마 어쨌든 이제 송현주라는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적으로 뭔가 이제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 당시 영화들이 사실은 남자 주인공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를 선택을 한 거는 그래도 다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였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고 제가 인터뷰에서 봐가지고요. 네, 감독이자 진행자로서 알고 있는 것을 모른 척 해야 되는. 네, 이제 한 번씩 어쨌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그 관객분들 한번 질문이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뭐 영화에 대해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사실 뭔가 최근에 그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질산을 잃어버린 필리핀 무성 영화 75편의 유령들이라던가 최근에 재개봉한 그 김태형 감독님의 만추도 그렇고 뭔가
이런 뭔가 유실된 영화, 뭔가 재해석이라든가 리메이크한 영화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영화에서 그 당시의 목소리 또 후시 녹음 같은 그런 스타일로 연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그 장면부터 흑백으로 나오는데 뭔가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관객분들도 그렇고 그때 후시 녹음이 사실 지금 보면은 되게 고전이라는 느낌이 뭔가 좀 더 강화되다 보니까 약간 분명 진지한 스토리가 진행 중인데 약간 웃음이 나온다거나 그런 반응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약간 중간에 약간 그런 약간 깬다는 거 약간 영화 별로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모습이 깨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고전의 목소리 방식을 약간 고집하신 약간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약간 배우님들이 그런 중간에 약간 웃기기나 약간 그런 부분들에 약간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서만 연출님께서 이제 공연 연출을 준비하시면서 고민을 하셨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붉은 장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완벽하게 재현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객분들에게 이제 붉은 장미의 추억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노필이라는 감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그 낭독극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영화보다 어쨌든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재미를 좀 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영화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소동이다, 어떤 리허설 중이다여서 중간중간 좀 빠져나오시길 좀 바랬던 것 같아요. 뭐 연극으로 보면 이제 극장주의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조연출을 좀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반응을 하고 있는 다른 배우들을 보여준다거나 사실 이제 노필 감독의 김영민 선배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휘젓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극에서 깨져나오면서 또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후배들, 뚝단지와 마음같이 배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공연에서 정말 훅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훅 들어가시면서 이런 노필 감독님의 캐릭터를 연기하시는 데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네, 저는 글쎄요. 찬실이는 목도만치라는 영화에서 이제 거기서도 유정으로 나오고 거기서도 유정으로 나와서 공통점이 있다면은 그 노필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밤새 하룻밤 안에 이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 계속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진짜 노필 감독님의 영혼이시라면 이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나중에 감독님도 잘 캐치하셔서 그런 장면들이 얼굴들이 보여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 그저 노필 감독님과 그 붉은 장미의 추억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렇게 그런 장면 그러려고 한 공연이었고 근데 그 안에서 워낙 그 배우분들이 사실은 방금 마이크 없이 말씀하셨지만 마이크가 없는 게 편한 배우들이에요. 연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크 너무 더 자유로운 분들인데 마이크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너무 그런 거에 또 감각적으로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재능들에 깜짝 놀랐고 걱정했거든요. 만약에 가서 괜히 카메라 때문에 긴장해가지고 그럴까봐. 근데 너무 좋은 후배를 만났고 또 감독님 이 영화가 여기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감독님이에요.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어요. 감독님이 영화를 잘 다듬어 주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발전 중인 붉은 장미의 추억입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 뒤에 먼저. 네. 크게 있습니다. 김영민 배우님께서 아까 전에 찬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배우님께서 그 바깥에서 그 안에 보호하시는 영화의 신처럼 이렇게 하시는 배우님 비롯해서 감독님, 배우님들께서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창작이라는 되게 징글징글한 그런 일을 계속하시게 된 어떤 그런 신비한 것들이 있으셨는지가 일단 궁금했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 극 안에서도 코비드-19을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 영화에서는 파벨만스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는 신선 감독의 무마자라든가 최근에 김진 감독의 거미집처럼 뭔가 영화 만들기 혹은 창작 혹은 개인의 삶을 반추하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우님들께서도 이 작품을 하시면서 코비드-19이 어떻게 그 개개인들한테 이 일을 지속하는데 어떤 의미셨는지 이런 걸 좀 여쭈고 싶습니다. 둘 다 어려운 질문. 네, 이게 그쵸. 저도 뭐 찬실 좀 장미 비슷하죠. 저도 뭐 찬실이에서는 저도 찬실이 같은 사람이었고 어렵게 연극을 하고 있었고 네, 이제 뭐 다들 다르겠지만 어느 순간 위기가 오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세상의 나와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함께 막 겹치면서 주기적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발전되고 이걸 견디기가 계단처럼 가니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저 뭐 제 안에 장국영과 노필 감독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각자가 스스로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미술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무엇이 나를 그렇게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그런 무엇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자기한테 희망이나 용기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코로나는 사실 여러 가지 게 있죠. 자, 우리 지금 대기하면서 코로나 시절 때 얘기도 했었는데 특히 공연하는 분들한테 너무 힘들었죠. 공연 막 중간에 중단되고 근데 이것 또한 글쎄요 우리 영화에 빗대어 보면은 오지 않는 연출님 같다고 할까? 뭔가 이제 위기들이 찾아와도 오늘도 안 오셨는데 뭐 그렇다고 연출님 뭐 저희 너무 그 아끼시고 계속 궁금해하시고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글쎄요 아직도 사실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은 이제 극복해가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저희 뭐 같이 아름답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다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제로 본인이 창작을 하시기도 했고 이 시기에 사실 뚱딴지 배우들이 또 각자 또 그런 배우들이 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쓰고 워크숍도 하고 이러는 배우들인데 또 이제 극단 바깥에서도 이렇게 1인극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창작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제 남편이 같이 와 있는데요. 남편 이름으로 이렇게 뭐 사업을 넣었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1인극을 하게 됐어요. 저희 둘이서 한번 해보자가 돼서 남편이 작 연출을 하고 제가 1인극을 하게 됐죠. 왜냐면 최소한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아까 징글징글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만해야겠다. 이거 끝나면 엄청 많이 싸웠어요. 남편하고도 진짜 많이 싸우고 이거 진짜 막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게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은 딱 관객을 만났을 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배우가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관객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 이 시기가 지나면서 저희도 여기 연출님도 계신데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배우가 있고 관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아지면서 관객들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리두기가 있더라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가 사라지는데 이게 진짜 관객이랑 함께 해야 완성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관객과 함께 완성되는 그 시간 때문에 이거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태양 배우님께서는 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어쨌든 이 작품을 계기로 좀 더 뭔가 좀 영화나 매체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고 여기 어쨌든 활발하게 공연이나 뭐 영화 쪽에서 활동하시는 배우들도 있지만 또 이번 이 영화로 처음 또 영화를 이렇게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사실 오늘도 원래 못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천 씨 때문에 뭐 촬영이 하나 취소되면서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비 내려주신 하늘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후시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이걸 하면서. 근데 모두 저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후시가 처음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후시 어떻게 하는 거지? 제 행동을 다 했어요. 아이고 저길 가리키 앉아볼까 한번? 아이고 으차 막 이러면서 했더니 감독님이 그 하나도 못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후시도 처음 해보고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살을 뺐어요. 너무 살이 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약간 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맨 처음에 원래 그 낭독극으로 하다가 원래 낭독극을 영상만 찍자 이거였는데 서면출이 야 영상 찍지 마 이 지겨워 우리 감독님 불러서 감독님이랑 같이 영화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케이스라서 하면 할 수 있게 저는 연극만 10년 좀 넘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계기로 뭔가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좀 영민 선배님 말씀처럼 좀 긴장할 걸 그랬어요. 카메라 앞이라고 마이크 앞이라고 긴장 하나도 안 하고 저희끼리 놀아가지고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 상영되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저희도 긴장도 하고 멋도 부리고 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딜 가든 긴장하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 진짜 너무 그 공연 같은 공연의 라이브함이 좀 많이 잘 살아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 네, 아까 손 들어주시고. 네. 원래 원작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그 작품이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연기할 수 있고 또 평가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모든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힘드실 텐데 특히나 거기 다른 건 다 원작이 없는데 이 영화 속에 김지미 선배님 거기 옥성 노래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 노래는 지금 음원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이제 쓰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이제 실제 배우님이 부르시고 하면서 이렇게 비유가 되니까 더 부담이 될 텐데. 이 말씀부터 부담이. 그걸 촬영하면서 뭐 계속 반복해서 촬영했다든가 뭐 연습하셨던가 그런 부담이 없으셨는지 그 촬영.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역할이 정해지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OST는 꼭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막 구글링을 막 했죠. 했는데 어떤 분 블로그에 이 LP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겼어요 댓글을. 근데 댓글 남겨도 잘 안 달아주시잖아요. 근데 바로바로 달아주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바로 녹음! 막 해가지고 바로 막 연습을 했어요. 근데 잘 들으시면은 김지민 선생님 버전은 그 음역대가 낮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본 녹음을 들어갔을 때는 음악 감독님이 2키를 올렸어요. 그래서 전 낮은 키로 계속 쭉 연습을 하다가 녹음을 하러 갔는데 이게 아닌데? 뭐지?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할 때 감독님이 2키 올렸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는 2키 좀 낮춰주세요 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가성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줄 알았으면은 그냥 낮은 상태로 할걸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네, 사실 이제 LP판 자체도 되게 오래전 LP판이라서 음질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상태라서 더 음이 더 낮게 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노필 감독님이 뭐 한 16편 정도의 그래도 꽤 흥행을 하신 당시에 어쨌든 스타셨던 김지미, 신영균, 하장강, 황정순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출연하는 영화들, 그다음에 뭐 다른 영화에서 뭐 최문현 선생님이 출연하신다거나. 근데 66년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좀 끊으셨어요. 당시에 그 법이라고 할까요? 거미집에서도 살짝 언급이 되긴 하는데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영화 제작사에서만 영화를 찍을 수가 있었고 그게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려면은 그 명의를 빌려야 됐고 그 명의가 굉장히 비싸게 샀어야 됐기 때문에 영화가 흥행을 해도 본인은 빚을 떠안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그 빚에 시달리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영화들이 제대로 보존이 되지 못하고
사라졌던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 작품을 선택을 한 거는 이제 문서만 유치님께서 작품을 쭉 시나리오를 쭉 보시다가 그래도 이 작품이 지금 정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제 뭐 문서만 유치님 표현으로는 막 다 여성의 정조를 되게 강조하고 뭐 이런 영화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작품이 그 송현주라는 어떤 그런 능동적인 어찌 보면은 그 김성철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뭔가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작품을 골랐다고 하셨더라고요. 실제로는 이제 노필 감독님 영화 중에서는 이 영화가 대표작이라고 불릴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네, 천천히. 네. 오늘은 안 오셨는데요. 성철 분하신 배우님이랑 오늘 생일이신 김영인 배우님이랑 뭔가 외모나 목소리 같은 게 좀 닮았다는 생각이 좀 했거든요. 소영연인가? 그리고 또 오늘은 말할 수 있는데 유다운님이 중간에 흑백으로 넘어가는 부분부터 약간 되게 김지미 선생님 외모가 좀 보였어요. 그 입술 화장도 있고 그래서 네. 혹시 이게 캐스트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의도하신 부분일까요? 역할 캐스팅은 사실 문서만 유치님께서 하셨는데요. 네. 저한테 이제 주어진 카드는 김영민 선배님의 카드였던 거고 그래서 영민 선배님을 어떻게 하면 잘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참여를 이제 같이 하기로 하셨고 자유를 저희한테 이제 맡겨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이인석 배우가 캐스팅 되는 자리에서 이제 같이 계속 그냥 리딩 할 때부터 같이 있었고 그래서 저 친구가 영민 선배님이랑 닮았다라는 생각을 좀 스스로 했던 것 같고 저희도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좀 부캐를 만들어가지고 약간 좀 불쌍해 보이니까 김연민 정도로 하고 다녔던 그런 농담도 했었는데요. 이제 촬영을 하면서 그날 더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좀 비슷한데 생각을 했고 이제 영화 버전의 글을 쓰면서는 어쨌든 사실 그 당시에 영화 시나리오를 쓰셨던 노필 감독이 연출을 하셨던 노필 감독님은 그 작품에 나오는 사건이든 아니면 작품 캐릭터마다 본인을 투영했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거기에서 주인공이었던 김성철 역이라면은 본인의 감정이 많이 투영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뭔가 억울한 일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좀 스스로 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김성철과 노필 감독님을 좀 연결을 좀 많이 지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뭐 김지미 선배님과 유다운 배우님이 닮아지는 건 사실 저는 연기를 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스팅에 대해서도 그러면 한번 누가 들어볼까요? 미란 누구 세종 배우님께서 한번 네. 김성철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몹시 하고 싶었는데 제 몫이 아니라는 판단이 보다 보니까 대고 나서 보니까 생각했고 그 캐스팅 과정에서 일단 문사만 연출님이 요구하셨던 그 옛날 영화의 배우들의 말투들을 좀 이렇게 연습해와라 했을 때 그 가장 먼저 감을 잡았던 친구가 이제 다운 씨였고 남자 중에는 이제 성철 역을 했던 이인석 배우인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무튼 다역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처음에 막 갈피를 못 잡고 괜히 성대모사 한번 해보고 다른 인물로서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감을 못 잡다가 이 두 분이 이제 감을 잡고 저런 느낌 하고 힌트를 좀 얻었던 것도 있고 또 이제 묵직한 어떤 주인공으로서 해나가는 그 두 분의 그게 있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뭔가 하이톤으로도 해야겠다. 좀 너무 이렇게 묵직하게만 저런 그 성철처럼만 가면은 안 되겠다. 해서 좀 사실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이제 힌트를 얻었던 게
그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정영돈 씨가 했던 그 허무 개그 같은 그게 있어요. 그 김지혜 씨랑 같이 나왔던 뭐 호호 뭐 이렇게 하는 뭐 거기서 조금 힌트도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성철이라는 역할은 되게 묵직하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 나는 옆에서 이렇게 양념을 저런 식으로 해줘도 좋겠다 해서 힌트를 얻었던 부분이 이제 그 같이 탈옥을 하는 장세훈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그 뭐 연기나 이미지도 있었겠지만은 사실 1인 다역이라는 것이 연기 내공이 있어야 되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인 다역 배우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연출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1인 다역을 맡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진행을 할 때 처음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붉은 장미 포스터에 여기 와 계신 배우분들이랑 그다음에 오지 않으신 배우분들까지 모든 배우의 이제 친필 사인 포스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세 분께 드릴 건데요. 지금 질문해 주신 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다가 세 분을 이따가 이제 선정을 할 거거든요. 선착순으로는 이미 안 되니까 네, 한번 질문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사인 포스터 때문 아니겠지만 네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말씀 중에 보니까 연극을 주로 하셨던 분들이라는 얘기는 일단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연극할 때의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가 대사를 주고받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건 낭독극이니까 낭독극에서의 감정 표현이라든가 상대방과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고 싶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 낭독하시는 거를 그냥 뭐 영상으로 남기기 위한 기록용 촬영이 아니고 이제 영화라는 형식을 가지고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감독님께서 물론 그 중간에 노필 감독이라는 유령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뭔가 이런 변화를 주셨지만 그래도 연기 측면에서나 아니면 감독님 입장에서는 촬영이나 연출 측면에서 영화이기 때문에 낭독극을 그냥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영화나 연극에 대해서는 한번 영민 선배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낭독극을 어떻게 이제 말씀 질문에 대한 답은 정다은 배우님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연극 낭독 공연을 준비하는 걸 영화로 만든 그 독특한 형식인데 뭐 잠깐 언급드렸지만 뚱딴지 배우들이 공연도 좋지만 문사만 연출님도 너무 잘하시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제가 며칠 전에 뚱딴지 팀들이 하는 낭독 공연 다른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연도 좋지만 낭독 공연도 공연만큼의 애정을 담고 배우들도 뭐 대부분 다 외운 것 같고 그리고 하나하나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배우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랑 큰 극장에서 얘기할 때랑 좀 또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공간에 맞추고 조금이라도 좀 넓혀야 되니까. 그럼 또 더 작은 데는 더 작아지고 또 영화는 또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그냥 근데 또 그때 저희 영마 공원이 폭포공원이라고 너무 이뻐요. 하면 근데 공간이 확 튀어서 배우들이 뭐 다르게 너무 오바돼서 이렇게 해서 지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감독님이 잘 조절해 주시고 카메라에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응력이 배우들한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연 다들 경험이 있을 텐데 공연을 기록용으로 찍어서 이렇게 뭐 카메라 한 2개 정도 이렇게 찍어서 집에 간직하거나 보는 적이 있어요. 그럼 못 봐요. 이게 공연의 그 느낌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 부분들을 되게 잘 찾아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참 지루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영화적인 맛, 흑백으로 변한다든지 가끔 이제 아까 이화 효과로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관객분들한테 계속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영화에 담긴 것 같습니다. 네, 낭독극을 많이 하시는 톤단지 아무래도 낭독극은 어쨌든 대본을 보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객석에서는 계속 대사만 하니까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귀가 즐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낭독극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장면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소리를 전달이 더 많이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리만으로도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마치 장면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한 거는 라디오 극장이라는 컨셉으로 스탠드 마이크 2개를 놓고 그런 컨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본을 보고 있긴 하지만 라디오 극장이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름의 동선이 있고 뭐 이동하는 것도 있긴 한데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 저도 어쨌든 제가 이 작품을 함께 하게 된 이유도 제가 처음에 연기를 연극으로 시작을 했고 문삼현 주님이 제 은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저를 처음으로 대학로에 데뷔를 시켜주셨던 연출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배우를 했었거든요. 네, 오래전에요. 10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연극을 어떻게 영상을 할까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좀 있었던 거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전에 했던 역할들이라는 작품도 연극 배우들이 실제로 스스로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참여하면서는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영상화, 공연의 영상화가 싫었던 것은 말씀하셨듯이 실제 공연보다 너무 실제 공연을 좋은 거는 이제 빨리 실제 공연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지만은 그것이 이걸 봤을 때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한번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 쉽게 얘기하면은 영화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네, 그 현장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연극에서 이런 거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효과나 이런 걸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쨌든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예산 속에서 뭔가 도전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도전을 어떻게 하면 그것이 페널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요. 네, 우선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긴 해가지고 우선 저는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봐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정보도 모르고 그냥 그 지인 추천으로 보러 오게 된 건데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김영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초반에 이제 그 노필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그 성철이 현주를 부를 때 이입을 하잖아요. 네. 그때 어떤 그 노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캐릭터 이 팀들이 영화가 끝나고 났을 때 결국에 공연을 준비하던 팀인 거잖아요. 공연을 준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이제 대체된 공연이 돼버렸는데 그 뒤에 이 팀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감독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열린 결말이라면은 굳이 답변 안 해주시고 저희 생각이 바꿔도 저는 그 편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열린 결말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은 그 마지막 장면에 폭포가 쏟아지는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장면 만드는 건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실 건데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섞자면은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그 폭포가 떨어지는 마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 뭐가
글쎄요. 저도 뭐 그 여러분들하고 같은 열린 마음이죠. 이게 뭉클할 수도 있고 기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중간에 뭐 그 개입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감독님하고 나눠서 이제 서서히 개입하고 그 무대에 같이 앉아 있고 어느 팀에서 들어가 있고 성철에 대해서 본인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본인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뭐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뭐 이렇게 성철의 마음 그 얘기할 때 갑자기 같이 동시에 시작하면서 그 안에 더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장면을 들어갔습니다. 네, 어쨌든 돌아가신 감독님에 대한 없어진 영화에 대한 그 영화이기도 하지만은 저희들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나 관객분들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잊혀질 사람들인 거잖아요. 저희가 만들어내는 작품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잊혀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누군가가 미래에 우리를 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 같은 걸 좀 넣었던 것 같고. 실제로 어쨌든 저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 코로나라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완전히 지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던 이 배우들이나 연출님이 관객을 만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제일 컸었기 때문에 노필 감독님을 빌려서 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좀 쳐주고 싶었어요. 관객을 만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폭포가 저는 박수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노필 감독님이 이들에게 보내는. 그래서 그 폭포를 했고, 실제로 이제 어쨌든 그 용마 폭포공원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저 폭포가 있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뭐 여담인데 앞에 그 함께 상영하고 있는 너와 나라는 포스터도 같은 장소에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시는 거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 중랑구 관계자분 계신데 네, 홍보를 해봤습니다. 네, 그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준비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배우분들 한번 목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관객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소감 같은 거, 또 앞으로 계획 같은 거를 태환 배우님께서 먼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 있으면. 뭐 못다한 이야기까지는 없고요. 사실 저 오늘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노원 극장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오늘 그리고 진짜 너무 잘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보면서 많이 여기서 배우 중에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저만 같이 봤잖아요. 여기 관객분들이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웃어주시고 많이 공감해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저 너무 감사하고 비 오는 날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비 오는데 주말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딱 들어와서 뵀는데 얼굴 표정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더 위안을 얻고 가는 느낌이 있었고 뭐 말씀 들어봐도 그러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이 작업의 의미를 좀 생각해봤는데 언젠간 저도 이렇게 뭐 많이 알려진 배우는 아니지만 한 몇십 년 지나서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김대중이란 배우가 있었다 하면서 또 이런 추억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노필 감독님 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해 하실 것 같고 와주셨기 때문에 또 그것이 완성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질문해 주셨던 분 한 분 선정해 주세요. 예. 먼저 선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C3 3번에게 앉아 계신 관객분을 저는 감사합니다. 바로. 우선 오늘 저희 영화도 관객분들이 계셨기에 또 완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뚱딴지라는 극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백재호 감독님이 이거를 개봉을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선배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영민 선배님이 오늘 또 생신이니까 저희 촬영할 때 비하인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촬영할 때 저희 영화를 보셨지만 좀 길게 저희가 테이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새벽이고 너무 춥고 막 이런데 영민 선배님이 안 나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조연출 역할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배님 좀 들어가 계세요. 차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괜찮다고. 예, 굳이 그때 저희 근처를 계속 맴도셨어요. 예. 쉬실 법도 한데 저희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애정 어린 눈으로 저희와 늘 계속 함께 해주셨거든요. 선배님 보면서 나도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관객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연극도 영화도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시나리오에서 연극으로 어떻게 하지? 근데 연극에서 또 이걸 낭독극을 영화로 한다고?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되게 궁금했던, 그리고 되게 즐기면서 즐겁게 정말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만 작업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는데 되게 뜻이 있고 즐겁게 했던 작품을 이렇게 개봉까지 오게 되고 또 관객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될 수 있고 되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씩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 또 좀 더 연극과 영화 이 어딘가의 경계선에 있는 이 작품, 새로운 작품을 또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년도에 이 작품을 영상으로 남기면서 그게 되게 감사했거든요. 낭독극으로 했으면 그냥 공연으로 한 번 하고 그냥 발아대고 다 없어져 버렸을 텐데 영상으로 남길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고 22년도에는 저희가 부천국제영화제에 갈 수 있게 돼서 또 그때 관객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또 21년도 연말에 저희가 낭독극을 실제로 한 번 했었어요. 대학로에서. 그때 또 공연으로 관객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2023년이 너무 길게 왔어요. 또 이게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또 개봉을 하고 또 영화관에서 관객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요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 뵙고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처럼 붉은 장미의 추억이 저한테는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배우분들 계속 무대든 카메라든 계속 연기할 거니까 여건 되시면 열심히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정해주세요. 포스터. 아, 예. 저는 정면에 B6. 네, 날씨도 이렇게 추워진다고 하고 비도 오고 마라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많은 여건들을 있었는데 와주셔서 이렇게 정말 오늘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극인 복지단과 중남문화재단 그래서 같이 좋은 마음,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감독님이 잘 받아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길게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배우들 잘 기억하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디선가 계속 빈다고 있을 배우들이니까 그리고 감독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3번. 네, 어쨌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저희 배우분들과 그 다음에
결단을 내려주신 중앙문화재단이랑 연구기록재단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문성환 연출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작품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이제 연출자이자 지금 배급사 대표이자 홍보사 대표이자 모더레이터까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배우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분명히 있어요. 영화 자체는 저는 부끄럽지 않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알리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주신 분들이 좋게 보셨다고 좋게 보셨으면은 저희 홍보사 직원이 되셔서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 공식 계정이 있긴 한데 팔로워가 69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인지상가 리뷰를 써주시면은 35,000원짜리 책을 드려요.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지금 경쟁자가 없습니다. 네, 저는 3일째 됐는데 아무도 리뷰를 쓰고 계시지 않으셔가지고 경쟁자가 없으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